안녕하세요. 간편한 전문의 권호상입니다. 질병 후 소화기 내과에 내원하는 환자분들과 보호자분들에게 간질환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제작하였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간경도, 즉 간이 얼마나 따뜻해졌나를 측정하는 방법, 그리고 만성 간질환 환자에서 필요한 식품과 영양소, 피해야 하는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경도는 간경변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간경변의 원인은 만성 비형간염, 만성 C형간염, 알코올, 대사성 지방간 질환 등이 있습니다. 간경도의 측정은 옛날에는 조직검사로 간 섬유화가 얼마나 진행되는지, 얼마나 딱딱해졌는지를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간조직검사는 불편하고 출혈 등 약간의 위험성도 있습니다. 현재는 파이브로스캔이라는 장비로 간단하게 위험하지 않게 측정하고 있습니다. 파이브로스캔 장비로 측정한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상 수치는 5.5 미만입니다. 이 환자분은 4.9로 정상입니다. 간에 섬유화가 어느 정도 있다 또는 약간 딱딱해졌다가 5.5에서 15 사이가 되겠습니다. 이 환자는 11.7로 간경화는 아니지만 간이 좀 딱딱해졌습니다. 간 섬유화가 심해져 간경변이 되는 경우 15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이 환자는 30으로 간경화가 상당히 진행되었습니다. 간경변 환자에서 피해야 될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봄, 여름, 가을, 바다에서 나는 날생선은 피하셔야 됩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망률이 90% 이상으로 제 개인적 경험상 생존하신 분은 없습니다. 비브리오균은 섭씨 5도씨 이상의 바다 환경에서 증식합니다. 우리나라 봄, 여름, 가을의 바다 수온이 5도 이상으로 비브리오균이 잘 번식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바다에서 나는 익히지 않은 어패류는 반드시 피하셔야 됩니다. 생선뿐만 아니라 게장, 조개, 오염된 도마나 칼을 통해서도 전염이 됩니다. 겨울에는 드셔도 됩니다. 젓갈류는 염도가 높은 상태로 저온 보관을 하는 경우는 비브리오균이 사멸하기 때문에 비브리오 폐혈증의 위험이 낮지만 절대적으로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어패류는 반드시 익혀 먹어야 안전합니다. 음주는 이전에 영상에서 보셨듯이 피하시는 거가 절대적이겠죠. 각종 약초 역시 조심하셔야 됩니다. 식용으로 먹는 식물이 아닌 경우 조심해야 됩니다. 칡즙도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서플라본 또는 플라모드 성분에 의해 독성 간염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특이 체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또는 칡즙이 보관이 잘못되어서 다른 식물 성분이나 곰팡이, 독소 등이 혼합되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간질환이 있는 분은 그렇지만 조심하셔야 됩니다. 각종 보약도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모든 사람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지만 가끔 보고되기도 하고 특히 이미 간질환이 있는 환자분들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붕어즙이나 흑염소 육골즙, 개소주 등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보약들은 이 단백질이 고농도로 농축되어 있습니다. 이런 단백질에 의해서 면역 반응을 일으켜 독성 간염을 일으킬 수도 있고 만드는 과정상 세균의 오염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서식 환경에 따른 중금속 축적으로 인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딱을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오딱은 이제 우르시올이라는 강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있습니다. 이에 과도한 면역 반응에 의해서 독성 간염, 피부 발진, 알레르기 반응이 있어 간질환이 있는 분들한테는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복수가 있는 간경변 환자에서 저염식이 필요합니다. 하루 소금 5g 이하로 섭취해야지 5g 이상 섭취하게 되면은 복수가 잘 조절되지가 않습니다. 라면 한 개의 소금량이 대개 평균 소금 4g 정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라면 하나를 먹으면은 하루 필요한 소금량이 거의 다 들어간 셈입니다. 저염식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단백식을 좀 피하셔야 되는데 고단백식은 간경변 환자에서 간성혼수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고단백식은 피하지만 그렇다고 단백질을 너무 적게 섭취하셔도 안 됩니다. 반찬으로 계란이나 고기류, 생선, 두부, 유제품 등을 교대로 골고루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간질환 환자에서 먹어도 되는 식품이나 영양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단은 균형 있는 식단, 즉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이 골고루 섞인 균형 있는 식단이 좋습니다. 커피는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서 각종 간질환에 도움이 됩니다. 각종 비타민이나 오메가3, 콘드로이틴, 루테인 같은 것도 크게 문제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홍삼도 제 개인적 경험으로는 별 문제 없이 섭취하셔도 크게 문제 일으킨 적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을 요약하면 간경화의 정도를 검사할 수 있는 간편한 장비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간경화 있는 환자분들은 조심해야 할 음식들이 있고 별 문제 없이 섭취할 수 있는 영양소나 건강보조제등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의사마다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의사의 공통된 의견은 획기적인 간 기능 개선 보약은 없습니다. 균형 있는 식사를 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